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서입니다. 오늘은 혀에 생기는 염증 질환으로 대표적인 세 가지 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혀 통증과 이들 설염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또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혀 표면 위의 형태적인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혀 표면 위는 몇 가지 구조물로 울퉁불퉁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설근부라고 해서 혀 뿌리 쪽에는 엎어놓은 V자 모양으로 성곽유두라는 조직이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혀 전체적으로 버섯유두와 실유두라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대된 모양인데요. 둥근 원형의 성곽유두가 이렇게 혀 뿌리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버섯유두라는 것이 혀 표면 위에 특히 전방 3분의 2 부위에 이제 분포하여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조직들인 실유두가 혀 전체에 모두 퍼져 있습니다. 첫째는 위축성 설염입니다. 이 질환은 혀 표면에 유두들이 위축이 돼서 나타나는데요. 이 모습이 마치 거울과 같이 맨질맨질하다 해서 경면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양은 혀 표면 위에 있는 실유두와 버섯유두들이 건조해지면서 탈락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또 위축된 모양으로 인해서 첫 번째 사진처럼 혀 가장자리에는 아직 유두가 어느 정도 보존이 되어 있는데 중앙에만 이렇게 탈락이 된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사진처럼 혀 전체에 걸쳐서 유두의 위축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혀 유두의 위축은 주로 지속적인 구강 건조 상태에서 유발이 돼요. 침이 안 나오니까 이로 인해서 건조해지고 유두가 위축이 돼서 나타난다는 의미이죠. 직접적으로 혀구린 증후군과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외 정서적인 원인이나 장기간의 침 분비를 방해하는 약물을 복용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 구강 칸디다증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곰팡이균의 감염으로 인해서 위축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강 칸디다증에 대한 저의 컨텐츠를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그 외에 악성 빈혈이나 비타민 B12의 부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특징적인 증상이 있으므로 미리 걱정할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주된 증상으로는 이제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부터 혀에 자극감을 느끼는 경우, 매운 걸 먹거나 뜨거운 걸 먹었을 때 혀가 화끈거린다, 아린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화끈거리는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미각 이상으로 혀가 신맛이나 쇠맛과 함께 이런 어떤 이상 맛에 대한 이상 감각, 이상 변화가 유발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양성 이주 설염입니다. 이 질환은 혀의 벗겨진 모양이 지도 모양으로 불규칙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래서 지도상설이라고 달리 부르기도 합니다.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한 부위가 이제 유두 조직이 모두 탈락이 돼서 이렇게 벗겨진 양상을 나타내고요. 이런 부위가 이곳저곳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부위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며칠 지나면 이렇게 벗겨진 부위가 다른 부위에 또 생성이 되고 앞서 있었던 벗겨진 부위는 다시 유두가 재생이 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 한 부위가 탈락이 되면 탈락이 됐다가 다시 재생이 되면 다른 부위에 탈락이 되고 해서 마치 이동하는 것처럼 이주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붙여진 병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주로 이제 면역력의 저하, 스트레스, 타액 분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주요 증상으로는 앞서 위축성 설염처럼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서부터
어떤 자극에 민감해지고 자결통이 오고 맛의 변화가 오는 이런 양상으로 주로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혀 표면의 변화에 대해서 얼룩덜룩하게 이제 탈락이 되고 하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커져요. 이러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곧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하나의 인자로 작용이 되고, 또 이러한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통증은 더욱 심해지고 하는 양상으로 병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세 번째, 정중능형 설염입니다. 이 질환은 정중, 그러니까 중앙 부위에 능형, 마른 먹골로 염증이 나타난다라는 형태적인 면으로 질환 이름을 지었는데요. 혀 표면 중앙에 유두의 위축으로 인해서 마른 먹골이나 타원형의 병변 부위가 있는 경우예요. 주된 원인은 칸디다균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칸디다균의 감염으로 인해서 특정 부위의 유두가 탈락된 모양이죠. 그 외에 이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나 또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 면역 기능 저하, 또 일시적으로 항생제 사용 후에 나타나는 반응 등이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가운데 이제 주로 칸디다균의 감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흔한데, 이로 인해서 혀 표면 위에 화끈거리는 자결통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설염의 한방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축성 설염이나 또 양성 이주 설염, 또 정중능형 설염의 경우 상당수가 곰팡이균의 감염과 관련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비인후과나 구강내과의 선생님에게 처방을 받아서 항진균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일정 기간 꾸준히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침 분비가 부족해져 있어서 통증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타액선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요. 뭐 음식 관리나 또 생활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이 컨텐츠를 한번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또 주된 한방 치료 방법은 타액을 진액이라고 해서 몸에 이제 진액을 생성하는 걸 돕고, 또 몸에 생성된 화의 기운을 내린다 이런 의미로 자음 강화라는 이런 치료 방법에 적합한 약제를 활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제 항진균제를 사용하고 적절한 생활 관리를 하는데도 만약에 혀 통증이 지속이 된다면 단순히 설염만이 만성적인 혀 통증의 원인이 아닐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혀 통증에 관련된 요인을 잘 구분해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